자, 이번 시간에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레지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이 레지스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력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또 출력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또 이렇게 레지스터를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 중에 이 야광 방향 시프트, 그리고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 그리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플립플랍 있었죠. 이 JK 플립플랍, D 플립플랍, 그리고 T 플립플랍, SR 플립플랍, 이러한 플립플랍들을 일렬로 배열한 것입니다. 이 한 플립플랍당 1비트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컴퓨터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의 저장 단위가 바이트죠. 바이트는 8개의 비트를 모아서 한 바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 바이트도 사실상 8비트로는 글자 하나 정도밖에 나타낼 수가 없고, 여러분들 노래 한 곡만 해도 몇 메가바이트예요. 그래서 한 메가바이트면 약 100만 바이트가 돼서 매우 많은 양이 되죠. 그래서 이 플립플랍을 보통 하나씩 제어하기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레지스터를 구성한 다음에 이 레지스터에다가 이진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카운터도 보면은 여러분들 3진 카운터, 4진 카운터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카운터도 보면 플립플랍들을 여러 개 모아둔 레지스터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레지스터의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이 레지스터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직렬로 입력되느냐, 이렇게 보면 레지스터가 있을 때 이렇게 1비씩 입력되느냐, 그리고 또는 입력이 병렬로 됐냐, 이 레지스터가 연달아서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는, 이렇게 병렬로 입력되느냐, 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한 비트씩 이렇게 나오느냐, 직렬 출력이냐, 아니면 이 다수의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이렇게 한 번에 병렬로 뽑아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직렬 출력, 병렬 출력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을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직렬, 입력 1배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렬 출력 1배씩 나오는 방식도 있고, 1배씩 들어갔는데 뽑는 거는 이렇게 병렬로 뽑는 직렬 입력, 병렬 출력도 있고, 입력은 이렇게 병렬로 입력을 한 번에 이렇게 했는데 뽑는 거는 이렇게 1배씩 뽑는 이 병렬 입력, 직렬 출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병렬로 데이터 들어가고 나올 때도 병렬로 뽑는 이렇게 병렬 입력, 병렬 출력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직렬 입력, 직렬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4비트짜리예요. 그래서 이 플립플랍 4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D 플립플랍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이 D 플립플랍은 이 입력 부분에 연결된 데이터가 클럭이 지금 네거티브 엣지네요.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그럼 네거티브 엣지에서 입력 부분에 있는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값,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입력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설계하기가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을 때 이 카운터를 할 때에는 D 플립플랍으로도 설계하기도 하고 이 JK 플립플랍도 사용을 했었죠. 주로 JK 플립플랍으로 했는데 이때는 뭐 토글 여부 따지고 하는 게 좀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그와 달리 이 D 플립플랍을 사용하면 매우 직관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실습에서도 다뤘던 이런 베릴로그 등의 언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설계 언어로 설계할 때에는 이 D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D 플립플랍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요 입력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럼 클락이 지금 네거티브니까 클락이 하강하면 여기 물려있던 입력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여기 있던 값은 다음 플립플랍에 입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값은 동시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기존에 여기 있던 값은 동시에 여기 들어가고, 기존에 여기 있던 값은 동시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요 예시가 있는데요. 만약에 0으로 다 채워져 있었던 상태에서 이게 1이 들어오게 되면 클락이 하강하는 순간 요 1이 들어가고 0이 옆으로, 0이 옆으로, 0이 옆으로, 0이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입력을 0으로 하고 또 클락이 하강하게 되면 1000이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1000이었다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요 1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입력 0으로 i가 0으로 몰려있던 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0, 1, 0, 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클락이 또 하강하면 0이 또 다시 들어오고 0은 일로 가고 1은 일로 가고 0은 일로 가고, 그래서 0, 1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이 한 번만 들어올 때 입력이 바뀌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이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이 한 번 들어오고 0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들어오고 1 들어오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1, 0, 1, 1이 들어오면 처음에 0, 0, 0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1이 1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1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0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요 1은 1로 이동하고 0은 1로 이동하고 요 1은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1이 또 들어오면 요 1은 이쪽으로 가고 요 0은 이쪽으로 가고 요 1은 이쪽으로 가고 요 1이 다시 1로 들어와서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요 파형은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시간이 요렇게 가는 거고 얘는 시간이 요렇게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값이 변했던 게 이번에는 요렇게 값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직렬 입력 동일한데 출력이 병렬 출력입니다. 병렬 출력. 그래서 요 외부 입력이 하나의 플립플랍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이 플립플랍의 출력은 또 다음 거에, 또 다음 거에, 또 다음 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출력이 여기 한 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각 플립플랍의 요 출력이 또 다음 플립플랍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플립플랍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다음 플립플랍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얘는 그냥 밖으로 또 외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건 버퍼였죠. 근데 여기 이렇게 신호가 별도로 붙으면 이 신호가 1일 때에만 값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끊어져 버리는 이 3스테이트 버퍼예요. 이때는 이 제어 신호 부분에 여기 동그라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0일 때 이 값을 내보내고 0이 아닐 때, 즉 1일 때에는 값을 끊어버리는 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 부분이 이 리드 약자인 RD, 근데 0일 때 이 값을 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가 붙어 있어요. 0일 때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값이 0일 때에는 여기 들어오는 입력이 0이면 출력도 0으로 나가고 1이면 출력도 1로 나가는데, 1이 들어오면 입력 여기 들어오는 게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나가는 값은 그냥 하이지예요. 하이지라는 거는 그냥 신호가 끊겨 있는 상태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입력이 들어오면 아까처럼 뭐 10, 1, 1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 1이 들어오고 이때 값은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요 0이 들어오면 요 1은 이렇게 이동하고 0 들어오고 그 다음 클럭에서는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 클럭에서는 또 이동해서 1 되고 이동해서 0 되고 이동해서 1 되고 이동해서 1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비트 요 4사이클마다 요 4비트가 온전히 이 플립플랍에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 4번째 클럭마다 그때마다 이 4클럭이 지나야지 요 4비트가 요 4 플립플랍에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마다 요 리드 값이 0이 돼서 요 4 플립플랍에 있던 값이 OA, OB, OC, OD로 값이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4비트가 들어오면 즉 8번째 클럭에서 또 요 출력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비트가 들어오면 즉 12번째 클럭 펄스에서 또 요 출력이 나가게 되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n비트면 n번째 클럭 펄스가 요 들어올 때마다 요 플립플랍에 있는 값을 내보내서 요 병렬로 신호로 바꿔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 수행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병렬 입력, 직렬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병렬 입력이기 때문에 이 플립플랍의 입력이 이렇게 병렬로 들어오는 IA, IB, IC, IT와 연결이 되고 근데 직렬 출력이라는 것은 여기 저장되어 있던 값이 1비씩 빠져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1비씩 빠져나가려면 또 요 플립플랍들이 서로 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야지 값들을 이렇게 또 전달이 되겠죠. 그럼 살펴보면 각 플립플랍의 입력이 병렬 입력도 받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플립플랍에 있는 값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입력을 동시에 두 가지를 못 받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입력을 받거나 또는 옆에 있는 값을 전달받거나 이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이 제어선이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시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로드를 하거나 그러니까 시프트를 하면은 로드를 안 하는 거죠. 서로 역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는 요 병렬 입력을 받아들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거는 시프트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로드는 요 바가 쓰여져 있죠. 바는 0일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지금 로드가 활성화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0이면 로드가 활성화가 돼서 요 먹스를 제어해서 그때에는 요 A에 연결된 부분 요 IB, IC, ID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요 IA, IB, IC, ID가 플립플랍으로 값이 전달이 되고 만약에 이 값이 1일 때에는 이 먹스의 요 아래쪽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플립플랍들은 직전 옆에 연결되어 있는 플립플랍의 출력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 QB가 이렇게 해서 DC 연결되고 이 QC가 이렇게 해서 이 DD에 연결돼서 시프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병렬 입력, 병렬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입력이니까 요 IA, IB, IC, IT가 요 플립플랍들의 입력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까처럼 시프트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딱 요 입력만 이렇게 연결되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플립플랍들의 출력은 바로 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서는 요 입력들을 특정 상태에서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요 write 신호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write 신호가 1일 때는 요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 1이 아닐 때에는 0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드 값 얘는 0일 때에는 요 트리 스테이트 버퍼가 연결이 돼서 요 출력 값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고 0이 아닐 때, 즉 1일 때에는 여기가 그냥 끊겨서 하이지 신호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은 요 리드 라이트 신호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 필요한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 end로 했지만 end 대신에 요 라이트 신호가 1일 때에는 받아들이고 1이 아닐 때에는 값을 유지하도록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요 QA 신호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때는 MUX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신호가 1일 때에는 외부 신호가 안으로 연결되게 되고 라이트 신호가 1이 아닐 때에는 QA가 다시 돌아서 DA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라이트 신호가 1일 때에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게끔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레지스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1배씩 받아서 직렬 입력받고 시프트하고 1배씩 출력하는 직렬 입력, 직렬 출력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락이 지금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니까 클락이 하강할 때마다 입력받고 옆으로 한 칸씩 시프트하고 한 칸씩 이렇게 시프트 하다 보면 마지막에 있던 거는 또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이에요.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한 번에 입력받고 이렇게 한 번에 값이 나가게 되고 자 그래서 얘하고 얘 똑같은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또는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인 경우에는 이 구조가 간단해요. 얘는 그냥 단지 요 WR, 요 RD 이런 게 붙어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요 비슷한 건 여기에도 붙을 수 있겠죠. 뭐 라이트 이네이블이 됐을 때만 외부에서 입력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는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얘네를 제외하고 요 플립플랍 부분만 집중하면 이 직렬 입력이나 직렬 입력, 직렬 출력이나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이 가장 간단한 구조로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입력과 입력과 출력이 직렬하고 병렬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 직렬 입력이 병렬 출력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출력 부분이 두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병렬 출력을 해야 되니까 나가기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이쪽으로 직렬 입력이니까 직렬로 입력된 거를 옆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옆으로 다음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이렇게 딱 이 신호가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각 플립플랍의 출력 값들이 두 군데로 분기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그리고 얘 병렬 입력, 직렬 출력 같은 경우는 입력이 요 병렬로 입력받는 것도 있고 일단 출력을 위해서 얘도 옆으로 또 전달도 돼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전달되고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또 외부에서 받는 입력도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얘하고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둘을 비교하면 얘는 각 플립플랍에 출력해지는 값이 두 개로 분기되는 거라서 이때는 와이어를 선을 더 연결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얘는 그냥 선을 나눠주기만 하면 돼서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입력이 두 개가 들어와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기 위해서 MUX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게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리드나 라이트 리드 이러한 제어 신호들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얘가 가장 좀 복잡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입력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 되는 MUX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렬 입력, 병렬 입력, 그리고 직렬 출력, 병렬 출력에 따른 구조를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살펴봤던 레지스터 중에서 직렬 입력 또는 직렬 출력이 있던 애들은 플립플랍들이 서로 그 출력이 다음 플립플랍에 입력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 플립플랍들이 가진 값들이 클럭이 상승 또는 하강할 때마다 옆에 있는 플립플랍으로 값들이 전달되고 있죠. 자, 이러한 레지스터들을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C 언어 같은 거 할 때에도 어느 값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를 이렇게 한 칸 1배씩 이동시킨다. 그럼 요렇게 오른쪽으로 1배씩 이동시킨다 하면 요렇게 하는 요런 기호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연산을 시프트 연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칸씩 아니면 두 칸씩 옆으로 값들이 이동하는 것을 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플립플랍도 서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값이 전달되는 것을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살펴본 이 시프트 레지스터는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직렬 입력, 직렬 출력인데 그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는 이 레지스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렬 출력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때는 요 시프트 라이트 인풋으로 입력을 받았고, 시프트 라이트 아웃풋으로 1배씩 나가고, 또는 각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병렬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시프트 레프트 인풋으로 1배씩 입력받아서 시프트 라이트 아웃풋 이쪽으로 또 1배씩 신호가 나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 클럭마다 각 레지스터 가지고 있는 값을 병렬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 신호예요. 그래서 얘가 1이면 R이 1인 게 돼서 라이트 시프트가 되고, 0이면 얘가 활성화가 돼서 레프트가 활성화가 돼서 왼쪽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게 돼요. 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 왼쪽으로도 시프트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각 플립플랍에 요 데이터 입력 부분에 MU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으로 시프트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출력값이 요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가고, 요 출력값이 요 데이터 입력으로, 요 출력값이 요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가까이 출력값들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죠. 여기 연결, 얘는 이렇게 연결, 얘는 이렇게 연결. 만약에 라이트 시프트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니까 얘가 바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요 MUX 연결돼 있고, 또 얘도 요 MUX 연결, 얘도 요 MUX 연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하나의 MUX를 찾아보면 요 MUX 값은 플립플랍 B의 값을 받기도 하고, 요 외부에서 입력값, 라이트 시프트 입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라이트 시프트 입력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시프트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 값을 받아서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시프트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얘를 살펴보면 플립플랍 A의 출력값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시프트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C 값을 받아서 왼쪽 방향으로 시프트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출력값들은 다음 플립플랍으로 전달하기 위한 요
먹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전 플립플랍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쪽 먹스뿐만 아니라 또 여기도 보면 자, 요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병렬 아웃풋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병렬 출력도 지원해요. 그러니까 앞서 요 살펴봤던 레지스터 중에서 직렬 입력 그 다음에 직렬 출력과 병렬 출력이 다 지원되고 직렬 입력, 직렬 출력이 방향이 양방향인 것이 바로 요 4비트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살펴볼 요 시프트 레지스터는 요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는 입력이 우선 직렬만 가능했고 내 출력은 직렬도 되고 출력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시프트하는 방향이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는 입력도 직렬뿐만 아니라 병렬 입력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현재 레지스터의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 플립플롭의 입력 부분에 요 먹스가 붙어 있죠. 자, 그럼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 먹스 입력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QA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1번 부분에 그리고 QC가 이렇게 해서 2번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자, 앞서 봤던 요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 특정 플립플롭의 왼쪽에 있는 거에 출력, 오른쪽에 있는 거에 출력이 요 먹스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직은 요 범용 시프트는 두 개 칸이 더 남아있죠.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보면 자기 자신의 출력 있죠. 요 자신의 출력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추가적으로 있냐면 요 병렬 입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요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는 딱 요 두 가지였는데 우측 시프트나 좌측 시프트 지금 얘랑 얘만 먹스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추가된 요 불변 상태와 병렬 입력까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요 먹스가 투인풋 양쪽에서 오는 거 말고 자기 자신과 병렬 입력까지 추가돼서 요 4인풋 먹스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00일 때에는 각각 플립플롭의 출력 값이 요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먹스의 셀렉션 신호 S0과 S1 얘네가 둘 다 00일 때에는 요 0번 부분에 먹스 0번으로 들어온 값, 즉 각 플립플롭의 출력 값이 들어가게 돼서 상태가 불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 1일 때에는 요 1번 부분이 선택이 돼서 1번 부분은 뭐냐면 요 플립플롭 A는 직렬 입력 그리고 플립플롭 B는 요 A의 출력 그리고 플립플롭 C는 B의 출력 플립플롭 D는 C의 출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들어온 게 이렇게 아니죠. 이게 먹스고 왼쪽으로부터 들어온 게 플립플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플립플롭의 값이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측 방향으로 시프트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 요 입력을 받고 각 플립플롭들은 우측 방향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시프트하는 우측 시프트를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1 때에는 요 2번 입력 2번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요 직렬 입력 부분이 플립플롭 D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립플롭 D의 요 출력 값이
C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의 출력값이 B로 들어가고, B의 출력값이 A로 들어갑니다. 즉 따라서 이 좌측 시프트를 위한 이 직렬 입력이 플립플롭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요로, 요 값이 요로, 요 값이 요로. 자, 그래서 좌측 시프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셀렉션 신호들이 모두 1일 때 얘는 3번, 요 먹스의 3번 부분에 입력이 선택이 돼서 요 병렬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정리했을 때 이 병렬 입력하고 직렬 출력이 있을 때 요 플립플랍의 각 입력 부분에 먹스가 있던 것과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요 어느 특정 플립플랍이 있으면 요 좌우에 있는 출력 값이 먹스로 들어갔던 거, 요 것들이 다 포함이 합쳐져서 요 먹스 하나로 병렬 입력도, 그리고 좌우에 있는 플립플랍의 출력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출력도 들어가도록 해서 불변까지 4가지 기능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측 시프트와 좌측 시프트 하는 것을 제외하면 아까 제가 요 병렬 입력 그리고 병렬 출력일 때 그 병렬 입력 값을 라이트 신호에 따라서 입력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유지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먹스를 사용해서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거죠. 우측 시프트와 좌측 시프트를 제외하면 이 먹스 요 신호에 따라서 병렬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상태를 그냥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딱 이 기능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 사례는 직렬 데이터 통신입니다. 이런 음성 통신 시스템 등에서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교환기, 만약에 내가 음성 통화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내가 전화 얘기한 거를 말하면 이 상대방한테 이 신호를 전달할 때, 자, 요새는 음성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자, 요거를 이 디지털로 바꿔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 여러분들 음성 신호를 8000번 샘플링을 해요. 초당 8000번 샘플링하고 각 샘플링 된 값은 8비트 값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는 요 각각 샘플링 할 때마다 8비트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 신호가 된 거죠. 8비트 병렬 데이터 값이 됐는데 이거를 전송할 때에는 내가 말을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건데 이 전달을 할 때에는 8비트니까 선을 8개를 연결해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하나로만 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8비트씩 들어가는 거를 병렬이죠. 이거를 직렬 변환기를 사용해서 직렬로 바꾼 다음에 선 하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럼 받는 측에서는 다시 직렬을 1비트 단위로 들어온 거를 8비트 병렬로 바꿔서 다시 이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게 선 하나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죠. 즉 직렬 데이터로 전달되기 때문에 생성된 거는 병렬이고 여기서 다시 음성을 재생할 때도 병렬이 필요하지만 전송은 직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렬을 직렬로, 여기서는 직렬을 병렬로 바꿔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앞서 살펴봤던 병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 또는 여기에서는 직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선 하나로 직렬 데이터가 전달된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직렬 데이터하고 요 클락을 전달하는 클락 신호선이 하나 더 붙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이쪽과 이쪽에 동기를 또 잘 맞추기 위해서 동기
맞추기 위한 별도의 신호, 선이 또 실제로는 더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 하나처럼 표현됐지만 뭐 클락이나 동기신호 전달 등을 위해서 선이 2개 또는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요 디지털 금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0에서 9까지 10가지의 숫자를 일정 순서대로 누르면 이 금고가 열리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4자리고 그 비밀번호가 순서대로 319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플립플랍이 4자리라서 플립플랍이 4개가 있고 요 플립플랍은 요 비밀번호 3190의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는 3이 클락 신호로,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버튼은 요 이쪽 부분에 요 두 번째 플립플랍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번호 9는 세 번째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밀번호인 0은 요 네 번째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값들은 나머지 2, 4, 5, 6, 7, 8 비밀번호가 아닌 값들은 다 이렇게 노어 돼서 노어에 연결되어 있고 이 노어의 출력은 다 클리어 신호로 플립플랍의 클리어 신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부분에는 1이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이 3190을 차례대로 비밀번호대로 그대로 누르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3을 누르면 누르는 순간 클락 펄스가 발생을 해서, 자, 이 버튼들은 누르거나 누르지 않았거나 하는 거는 0과 1로 대응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눌렀다 떼면 그때 클락 펄스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발생한 클락 펄스로 인해서 이 1이 이 내부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눌리게 되면 또 여기에 클락 펄스가 하나 발생해서 1이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9가 눌리면 또 클락 펄스가 발생해서 요 1이 또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0이 또 다음에 눌리게 되면 0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클락 펄스가 또 전달돼서 요 1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만약에 다른 값이 눌리게 되면 요 3190 외에 다른 값이 눌리게 되면 요 출력은 0이 돼요. 0이 되면 클리어가 지금 요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니까 액티브 로우죠. 0일 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이 전달되던 값들이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3190을 누르다가 다른 값을 누르게 되면 이 플립플랍에 있던 값들이 0으로 됨으로써 이제 다시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3190을 순서대로 누르면 1이 3 누르면 1로, 1 누르면 1로, 9 누르면 1로, 0 누르면 1로 해서 여기에 1 값이 나오게 됨으로써 금고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구조는 만약에 3일까지 누르면 1이 여기까지 전달될 건데 이 상태에서 90이 아니라 09 이렇게 누르게 되면 0 눌렀을 때는 반응을 안 해요. 만약에 3일까지만 누르면 1100인 상태에서 만약에 0 누르게 되면 얘만 클락 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립플랍의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9를 누르면 요 1 값이 이렇게 전달되죠. 그 다음에 다시 0 누르면 1 값이 전달돼서 열리게 돼요. 따라서 요 3190 사이에 순서 없이 얘네들이 눌리게 되면 얘가 초기화돼야 되는데 초기화되는 게 좀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3190이 순서대로 눌리지 않은 경우에, 즉
3 누르고 1 누르고 9 누르고 0 눌러야 되는데 3, 1 다음에 0을 먼저 누르고 나서 9 누르고 그 다음엔 다시 0 누르면 결과가 나오게 돼서 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뭔지는 아는데 순서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눌러봐도 이 1값이 중간까지 온 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쉽게 이 비밀번호 순서를 알아낼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이러한 근거문 개방하는 데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다음은 시간 지연 회로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 봤던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n비트짜리면 입력된 값이 출력까지 나오는데 n-1 클럭이 소모돼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입력 부분에 이렇게 첫 번째 클럭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갔어요. 만약에 4비트면 첫 사이클에 여기 첫 번째 레지스터, 첫 번째 플립플랍이 전달되고 두 번째 사이클에 두 번째 플립플랍이 전달되고 세 번째 사이클에 세 번째 플립플랍이 전달돼요. 그리고 네 번째 사이클에 네 번째 플립플랍이 전달되고 그 출력이 바로 요 5죠. 그럼 보면 요때부터 여기까지 클럭이 하나, 둘, 셋 사이클이 걸렸고 요 클럭 한 사이클에 요 주기를 t라고 할 때 3t 이후에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클락 퍼스의 요 주파수가 1MHz다. 그럼 요 클락 주기는 1MHz를 역하면 1마이크로섹이에요. 요 메가가 10의 6승이고 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t는 1마이크로섹이고 이 경우에는 입력 신호는 3마이크로섹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새 클럭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3마이크로섹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어떤 신호를 주고 특정 시간 이후에 지연해서 신호를 다시 생성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을 때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n비트면 n-1 클럭 이후에 출력되게 돼요. 여기서 빼기 1이 붙는다는 것을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는 난수 발생 회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프트 구조인데 여기 보면 피드백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값을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플립플랍은 외부에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요 플립플랍 중에서 일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요 플립플랍 C와 플립플랍 D의 출력을 선택을 해서 익스클루시브 OR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값이 1111이었다고 치면 그 다음 클락에서는 여기가 11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서로 다를 때만 1이에요. 지금 서로 값이 같으니까 여기에는 0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0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0, 1, 1, 1이면 여전히 여기 1, 1이죠. 그럼 다시 여기에는 0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클럭에는 여전히 여기 1, 1이에요. 그럼 또 여기 들어가는 건 0이죠. 시프트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여기가 0,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1이 돼요. 그럼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또 0, 0이죠. 그럼 여기 출력이 0이 됩니다. 0이 되고 이 1은 이동해서 1 되고 그리고 여기는 0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또 0, 0이니까 여전히 0이에요. 그럼 이 1만 이동해서 일로 가고 0 이동해서 이렇게 가고 이제는 다시 여기가 1, 0 됐죠? 그러면 1, 0이니까 여기 결과는 1이라서 여기가 또 1이 됩니다. 여기 1 되고 0 되고 1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11이었다가 0111, 0011, 0001, 1000 해서 이 값이 계속 변하고 최종 다시 또 1111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엔 15였다가 73184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10진수로 보니까 어때요? 값이 별로 10진수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난수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LFSR이라고 해요.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4비트죠. 그래서 보면은 0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4비트니까 0000부터 0001, 1111, 4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6가지의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0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언뜻 보면 무작위하게 값이 바뀌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왜 0000이 안 나오냐면 처음부터 0000을 넣어보면 처음부터 0000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00 들어가면 이 결과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0000을 넣으면 0000은 아무리 돌아도 0000이에요. 그래서 0000 이런 난수 발생기를 만들 때에는 이 플립플랍의 값이 0000으로 갖는 순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프리셋을 이용해서 처음에 111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순환시키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요 플립플랍 C하고 D를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비트는 지금 4개의 4비트예요. 플립플랍 4개 사용했는데 지금 15개의 값만 반복하니까 지금 너무 좀 뻔하게 되죠. 패턴이. 그래서 이 난수의 요 반복되는 요 주기를 지금 15개마다 반복되는데 이걸 더 키우고 싶다 하면은 요 플립플랍을 더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더 추가하고 만약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보통 요 끝에 나오는 값과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값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익스클루시브에서 요 맨 왼쪽에 있는 값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서 어떤 애를 골라서 이렇게 보내느냐 어떤 애를 골라서 익스클루시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 주기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 고르면 n비트 레지스터의 경우에는 최대 2의 n-1개의 상태를 가져요. 지금 이렇게 수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애시로 보면 지금 n비트에서 n이 4일 때죠. 얘는 플립플랍이 4개, 비트로는 4빛인데 이때 보면은 0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다 나오고 있죠. 2의 4승, 즉 16개에서 지금 빼기 1 한 거만큼의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4가 아니라 n으로 일반화시키면 플립플랍이 다 0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서로 좀 어떻게 보기에 랜덤하게끔 하면서 쭉 돌다가 이게 n-1개 2의 n-1승계를 다 돌게 돼요. 이 구조만 잘 만들게 되면. 그래서 최대 가질 수 있는 상태값이 0을 제외한 0으로 다 채워지는 것을 제외하게 되니까 2의 n-1개가 되고 이거를 구성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는데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폴리노미얼을 만든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이 인수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요 주기가 최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규칙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LFSR을 실제 운영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걸 따라서 최대 주기가 같게끔 구성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n비트면 0000을 제외한 값들을 모두 갖는 게 최대 상태를 갖기 때문에 2의 n-1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상태의 개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플립플랍을 모아둔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모아둔 게 이게
연결하고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렬, 병렬, 입력이 있고 그 다음 출력도 직렬, 병렬, 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둔 게 이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였죠. 그래서 얘 보면 이렇게 직렬로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이게 직렬 입력이 왼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받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값이 시프트 돼서 값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렬로 값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값이 다시 들어가는 루지도 되죠. 그리고 아까 직렬 입력으로 받아서 이렇게 시프트 하면서 값이 외부로 나가서 직렬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이때는 이렇게 받아서 왼쪽으로 시프트 해서 이 값이 나가는 왼쪽 시프트 직렬 출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거 말고도 이 각 플립플랍의 값이 병렬로 나가는 병렬 출력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 받았던 직렬, 병렬, 입력, 직렬, 병렬, 출력이 이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활용을 정리해보면 이 직렬과 병렬을 변환할 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화통화 한 것을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고 근데 이때 바꿔진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가 병렬이니까 이거를 전송하기 좋은 직렬로 바꿀 때에는 병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받는 측에서는 직렬로 받은 다음에 음성으로 다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병렬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바꿔줬었죠. 그때 우선 직렬 받은 거를 병렬로 바꿔주기 위해서 직렬 입력을 병렬 출력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지연이나 난수 발생할 때 이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가 사용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금고에서 활용되는 것도 살펴봤고 이 난수 발생기 LFSR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되는 직렬 출력이 직렬 입력 부분으로 피드백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별도 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출력되는 값이 외부로 출력도 되지만 입력 부분으로도 다시 대먹임 돼서 이 구조에 따라서 이 난수열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출력되는 값과 중간에 일부 레지스터의 출력 값을 ESC85에서 다시 입력 부분으로 피드백되는 구조였고 만약에 Nbit, 즉 N개의 플립플랍으로 구성된 경우에 이 구성만 잘하면 이 값이 모두 0인 경우를 제외한 즉 2의 n-1개만큼의 상태를 갖고 이 상태 내에서 랜덤하게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난수열, 난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스트림 암호 같은 게 실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난수를 생성할 때에도 또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자, 그럼 보면 이 병렬 입력, 직렬 출력, 직렬 입력, 병렬 출력, 그리고 직렬 입력, 직렬 출력도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병렬 입력, 병렬 출력도 있겠죠. 이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데이터 값들은 보통 1bit이 넘는 다수의 bit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보통 처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란 값과 B란 값을 더해서 C로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런 A, B, C 값은 뭐 8bit이라든지 아니면 32bit이라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레지스터에 저장되겠죠. 그럼 얘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는 병렬 입력이겠죠. 근데 얘도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는 병렬 입력이에요. 근데 이 두 개 값을 가져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그런 연산을 하고 다시 C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선 요 A, B가 저장된 레지스터에서 값을 빼오는 거는 병렬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더하는 건 콤비네이션 로직이죠. 조합 논리 해로고 그 결과를 다시 플립플랍에 쓰는 거는 병렬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덧셈 예제만 들었는데도 이 병렬 입력과 병렬 출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은 디지털 회로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CPU에도 보면은 레지스터, 아까 얘기했던 A하고 B를 더해서 C에 넣고 이런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 32비트 레지스터들이 또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모아둔 거를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또 연산을 하고 또 중앙 여부하면 또 저장하고 이럴 때 이 병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PU 구조, 이 내부 레지스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음에 배우는 컴퓨터 구조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 레지스터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